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렴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수렴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 중 하나입니다. 수렴 타당도를 다른 말로 집중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동시 타당도는 중거 타당도의 하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 타당도를 다른 말로 공유, 공존, 공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공인의 뜻이 모두에게 인정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두 변인 간의 속성이 유사하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렴 타당도를 좀 더 구별해서 보고자 합니다. 수렴 타당도를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살펴보는 수렴 타당도가 있고 상관 분석에서 살펴보는 수렴 타당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상관 분석에서의 수렴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의 어떤 구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수렴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와 좀 더 구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용한 수렴 타당도의 예는 아래 그림에 있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에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말하는 수렴 타당도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설정된 잠재 변수와 다수의 측정 지표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타당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잠재 변수와 이 관측 변수 간의 관계에서 확인된 타당도 중 하나가 수렴 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렴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하고 구별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관 분석을 이용한 수렴 타당도와 상관 분석을 이용한 동시 타당도, 이 구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A를 개발하고자 하는 검사라고 하고 B를 비교 대상이 되는 검사, 이것을 다른 말로 중거 검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비교 검사를 B라고 합시다. 만약 연구자가 수학 능력 검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수학 능력 검사가 정말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비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는 수렴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보게 됩니다. 그때 비교 검사로 학교 수학 성적을 설정했다면 과연 수학 능력 검사와 학교 수학 성적 간의 관계가 수렴 타당도를 확인한 것일까? 아니면 동시 타당도를 확인한 것일까? 이것을 이 비교 검사만 갖고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상관 분석에서 수렴 타당도와 상관 분석에서 동시 타당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분석 방법은 수렴 타당도는 상관 분석을 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 타당도는 상관 분석 또는 회귀 분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분석 목적을 보겠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비교 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A 검사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동시 타당도는 분석 목적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예언 타당도를 대체하는, 예언 타당도를 대신하는 목적으로 동시 타당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예언 타당도의 대체가 아니라, 즉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A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 검사는 앞서 말했다시피 연구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 목적이 동시 타당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인 간의 선행 조건,
수렴 타당도를 볼 때는 A와 B 간에, 즉 A는 연구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검사, B는 비교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검사 간에 시간적 선행성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수렴 타당도를 볼 때는 A와 B 간에 시간적 선행성 조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동시 타당도를 볼 때 분석 목적에 따라서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동시 타당도가 예언 타당도의 대체일 때는 A와 B 간의 시간적 선행성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A가 B보다 먼저 선행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 타당도가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때는 A와 B 간의 시간적 선행성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A 검사 도구가 수량적 추론 검사라면 비교 검사로 수학 과목 점수를 사용해서 수렴 타당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자면 A 검사가 아동의 자율성이라면 비교 검사로 아동의 자기결정을 정해서 수렴 타당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석의 초점은 상관성이 있습니다. 동시 타당도를 생각해 봅시다. 동시 타당도가 예언 타당도의 대체일 때, 그때 예를 들자면 성격 검사가 성격 장애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느냐, 수량적 추론 검사가 수학 과목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느냐. 해석의 초점은 이때는 예측에 있습니다. 동시 타당도가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검사와의 관계로서 동시 타당도를 보고자 할 때는 그때 예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연구자가 MMPI 단축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MMPI가 상당히 문항수가 많은 검사입니다. 그때 중거 검사는 MMPI 원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봅시다. 연구자가 새로운 지능 검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기존의 중거 검사는 웩슬러 지능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와 B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은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동시 타당도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석의 초점은 상관성에 있습니다. 자, 비교 검사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수렴 타당도를 볼 때는 A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심리적 개념을 주로 비교 검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교 검사 B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심리적인 개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맞힌 개수, 합격, 불합격 이런 거는 심리적 구성 개념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성과와 관련된 이런 변인들이 동시 타당도를 볼 때 비교 검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타당도를 볼 때 비교 검사 B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역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 타당도를 볼 때 이때 B를 비교 검사라고 하기보다는 중거 검사 또는 기준 검사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중거, 기준이라고 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동시 타당도를 볼 때 비교 검사는 수렴 타당도의 그 비교 검사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도가 더 크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좀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거나 보편적으로 활용도가 더 큰 비교 검사를 동시 타당도의 중거 검사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상황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연구자가 A라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가 이제 심리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렴 타당도와 중거 타당도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거 변인을 다시 말해서 비교 검사를 P1과 P2 이렇게 두 개를 정했을 때 과연
수렴 타당도를 볼 때 B1과 B2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중거 타당도를 볼 때 B1과 B2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제 지식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더 나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을 같이 이제 이 영상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신다면 또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연구자가 단축형 검사 개발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중거 변인을 결정하기가 좀 쉽습니다. 즉, 원 검사는 동시 타당도의 중거 변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변인은 이제 수렴 타당도의 그 중거 변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로 봅시다. 만약에 연구자가 동시 타당도를 보는데 그 동시 타당도가 예측 타당도의 대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행 연구를 근거로 A와 예측 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연구된 비교 검사 변인을 동시 타당도의 중거 변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변인을 이제 수렴 타당도의 변인으로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동시 타당도를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중거 검사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동시 타당도를 쓰는 경우, 자, 이럴 때는 B1과 B2 중에서 보편적으로 활용의 정도가 더 큰 변인, 그 변인을 동시 타당도의 중거 변인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더 보편적인 활용의 정도가 더 크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제안인데 A 변인과 가장 이름이 흡사한 변인을 수렴 타당도의 중거 변인으로 삼고 나머지는 동시 타당도의 중거 변인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렴 타당도의 근본적인 의미가 동일한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측정했을 경우 상관성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기존에 인정받고 있는 중거 검사와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동시 타당도를 쓸 때 그때 동시 타당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이 타당도라고 서술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동시 타당도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유가 혹시 그 이유가 공인이라는 글자가 무슨 공통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논문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성인용 게임 과몰입 진단 척도를 만들었어요. 자, 이때 이 논문에서 수렴 타당도로 보기 위해서 비교 검사로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개발하는 검사와 비교 검사의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수렴 타당도를 이렇게 설정을 한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동시 타당도로의 중거 변인으로 ADH, 불안, 우울, 외로움, 주간 안녕과 같은 이런 증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동시 타당도가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증상, 그것을 예측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을 동시 타당도의 중거 변인으로 설정한 것도 좀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2번, 3번, 4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수렴 타당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렴 타당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검사와 비교해야 될 검사를 동시 타당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변인을
수렴 타당도로 넣을 것인가 동시 타당도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하려고 하는 검사는 진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수렴 타당도의 비교 검사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을 쓰고 동시 타당도의 중거 변인으로 메타인지 척도를 썼습니다. 자, 만약에 이름의 유사성을 따진다면 메타인지 척도가 수렴 타당도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러나 동시 타당도의 중거로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 척도가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척도고, 그리고 진로 메타인지가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척도와의 관련성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메타인지 척도의 동시 타당도를 봤다면 부자연스러운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뭐가 옳다 틀렸다라고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미경과 이규미의 연구에서 한국 노인의 상실감 척도로 개발을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동시 타당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울 스트레스를 수렴 타당도의 비교 검사 변인으로 설정을 해도 되겠죠. 자,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